예, 반갑습니다. 건국대병원 비뇨기과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김형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요실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원인과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증상들 그리고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실금이란 것은 말 그대로 소변을 자기 뜻하고는 관계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배출이 되고 쉽게 말해 소변을 지리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어느 정도 많으냐 하면은 전체 여성의 한 40% 가까이 이런 것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고 말씀하시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빈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의 50대 이후에는 거의 반 정도 이상이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성 요실금이 생기는 원인을 크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골반을 받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 근육과 인대 등이 늘어나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소변 나온 입구가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안 새도록 이렇게 수도꼭지처럼 꽉 이렇게 잠겨져 있어야 돼요. 이런 잠금 장치가 수도꼭지가 조금 열려가지고 있으면은 또 이렇게 셀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이외에 이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오줌보라는 게 소변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또 배출을 하는 역할을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모을 때 저장을 할 때 방광이 민감해가지고 과민성 방광 등으로 이렇게 방광이 저절로 짜주면서 소변을 지리게 되는 게 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요게 이제 방광입니다. 그리고 요게 요게 자궁이고 요 밑에 이제 이런 걸 지지해주는 여러 가지 근육들하고 인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런 여성 요실금은 어떤 분들한테 많이 생기느냐 보면은 일단 질식분만을 하는 경우에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번 할수록 더 가능성이 많아지고 한 번을 질식분만 한다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난산이 돼가지고 고생을 하시면은 더 가능성이 많아지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궁적 출술 같은 부인과적 질환 수술 같은 경우도 그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경이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폐경 이후에 또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살이 찌셨다든지 아니면은 노동이라든지 이런 자세가 좀 잘못된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실금의 종류는 크게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썼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복압성 요실금하고 절박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각각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오늘은 이런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복압성 요실금은 말 그대로 배 압력이죠. 배 압력이 올라갈 경우에 소변을 지리게 되는 소변이 속옷을 적시게 되는 경우에 이제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이제 웃거나 그죠 지금처럼 기침하시거나 그죠 크게 웃거나 기침하시거나 이럴 때 많이 새고요. 또 이제 달리기를 한다거나 줄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또 새고 그게 점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은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아니면 등산이나 계단을 내려오다가 내려올 때 배 압력이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새는 경우가 생기고 점점 심해지면은 이제 걸어 다니면서도 줄줄줄 새게 됩니다. 원인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절박성 요실금은 바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방광 자체의 기능 중에서 소변을 모으는 기능이 있을 때 그 소변을 모을 때는 방광이 이렇게 짜주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소변이 오줌보가 방광이 민감해가지고 그래서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서 소변이 마렵다는 생각이 들면은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하고 소변을 보러 가는 도중에 소변을 지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많죠. 어떤 일을 하시다가도 텔레비전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 같은 걸 보시다가도 소변이 마렵다 싶으면은 빨리 안 가면은 지리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민성 방광에 의한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박성 요실금과 복압성 요실금이 따로따로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같이 한 분이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이외에 뭐 이런 요실금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고, 다음 슬라이드. 먼저 복압성 요실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 기침하거나 웃거나 이럴 때 소변 지리시는 분 있죠, 그죠? 없습니까?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복압성 요실금을 이제 정상 정도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전에 나눴던 이렇게 정도 1단계, 3단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단계를 조금 더 이제 이 무거운 것을 들었을 때, 앉았다 일었을 때 하는 적은 신체적인 경우에도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항상 서 있는 경우에도 요실금이 있다. 이거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이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라고 넘어가고, 이제 1단계 이게 한 3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그 생기는 이유가 보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소변을 모으는 방광이 있고 소변이 나오는 요도가 있습니다. 이런 요도를 이렇게 받쳐주는 골반 저근이라는 이런 구조물들이 약해지면은,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이제 배에 힘이 들어가죠. 배에 이렇게 기침하더라도 배에 힘이 들어가면은 이 방광에 압력이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요도에도 같이 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변이 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약해져가지고 힘을 주면은 요도가 밑으로 처져 버리면은 방광에만 힘이 들어가고 요도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방광의 압력이 요도 압력보다 높아지면서 소변을 지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꼭지가 헐거워진다고 말씀드렸죠. 방광을 쪼고 있는 관략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헐거워지면은,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헐거워지면은, 다음 슬라이드. 소변이 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복압성 요실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하느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절박성 요실금의 진단 방법과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거의 진단 방법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거의 알 수가 있죠. 갑자기 기침한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시다가도 갑자기 누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허허 웃다가 보면은 지린다. 이게 많은 이제 이야기만 들어보면 복압성 요실금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체 검사를 해서 직접 알 수가 있고, 소변 검사나 이런 검사를 통해 가지고 소변에 염증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검사를 통해서 방광이 이렇게 요도가 처졌는지를 봅니다. 이제 그다음 요즘 제일 중요한 게 요역동학 검사라는 건데, 요거는 방광의 기능을 이렇게 보는 건데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방광의 기능이라는 게 저장을 하는 기능과 내보내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특히 요실금이라는 게 저장 기능 중에 이상이 있는 건데 어느 정도 배에 압력이 올라갈 때 소변이 새는 건지, 이런 걸 자세히 이제 보는 게 요역동학 검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무릎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조금만 힘을 주더라도 소변이 샌다. 이러면은 중등도 이상이다라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신체 검사는 이제 들여다보고,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이제 방광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은 여기가 이제 소변 나오는 요도고, 여기가 이 오줌보 방광인데, 이렇게 방광까지 질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질까지 같이 교정을 해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원래 정상적으로는 방광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요 밑에 이렇게 마치 깔때기처럼 밑에 처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가장 쉽게 이제 얼마나 이게 요도가 이렇게 근육이 약해가지고 요도가 밑으로 처지는지 하는 걸 보는 게, 이제 면봉 같은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힘을 주라 그러면은 면봉이 밑으로 이렇게 30도 이상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변하는 걸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이외에 이제 물을 이렇게 한 500cc 정도를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걷는다든지 계단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시면서 기저귀를 하기 전하고 하기 이후하고,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얼마나 챘는지 하는 걸 재어가지고 심한지 안 심한지를 또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런 경우는 다른데 어떤 사람은 뭐 1시간 하시라 그러면은 뭐 슬슬슬 이렇게 하면 안 쉬겠죠. 어떤 분은 열심히 또 기침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 많이 쉰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참고적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금방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쭉 깔때기처럼 늘어나는 힘을 주면은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 슬라이드. 여기 이제 말씀드린 요역동학 검사인데 이게 검사하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방광하고 이렇게 직장에다가 이렇게 이런 호스를 넣어가지고 압력을 또 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롭지만은 꼭 이제 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요실금이 그죠? 요실금이 있다고 그러면 생명이 위독한 게 발생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분들이 집에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이게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이제 많이 인식들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일단 요실금이 병적인 상태다. 이거는 그냥 놓아두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다음 슬라이드. 사회생활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친구분들도 만나야 되고, 살을 빼기 위해서 헬스도 다녀야 되고, 중랑천도 걸어야 되고, 그죠? 뛰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저귀 차고 뛸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생활, 친구들 만나고, 어려운 자리 가가지고 사돈 만나가지고도 지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생활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하는 이런데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요즘 결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신경질환에 의해 가지고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신장 기능의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또 받아야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요실금의 치료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느냐 하는 걸 보면은 일단 원인과 정도에 따라 다르다. 지금 제가 복합성 요실금을 말씀드리지만 이 절박성 요실금하고 또 마찬가지죠. 절박성 요실금하고 복합성 요실금이 종류도 원인도 다르고 나오는 모양도 다르고 나타나는 모양도 다르고 치료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정도에 따라 다르고 다음 슬라이드. 지금 말씀드린 경우가 있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검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개개인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침하면은 소변 조금 지리는 정도고,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안 하시고 집에서 그 가는 일만 하신다. 나는 그냥 참을만 하다. 그러시면은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도가 심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소변을 지린다. 그런 경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골반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방광 이 밑에 약해져 있는 부분을 운동을 열심히 시켜주시면 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 되고 어떤 분들은 정도가 별로 심하지 않지만 자기가 사회에 직장이 있다든지 무슨 종교단체에 나간다든지 이런 모임을 많이 나가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렇죠? 정도가 조금 중간 정도라도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실제로는 치료를 하지 않고 그리고 정도가 심하지 않고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고 또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 치료를 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적절한 운동으로 골반 근육의 긴장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자극성 있는 음식, 사이다라든지 카페인이 들은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셔야 되고 다음 슬라이드. 몸무게를 조금 빼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변비나 이런 것 때문에 힘을 막 주다 보면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런 복합성 요실금을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하면은 이제 내가 이제 복합성 요실금이구나라고 진단이 되면은 그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는 크게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단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은 약물요법을 있는데 요즘은 약물요법을 이 복합성 요실금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보철물이라든지 요런 게 있고 그다음에 골반 근육 운동, 전기 자극 치료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운동들은 단지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먼저 비술적인 치료 방법을 보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이 찌신 분들은 비만을 교정해야 되겠죠. 뭐 기침을 계속 많이 해가지고 복압이 올라가는 경우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뭐 심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골반 저근 운동, 골반 근육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쾌계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쉽게 아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소변을 화장실에 소변 보시다가 갑자기 뭐 누가 문을 연다든지 그러면 소변을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그 근육이 이게 이제 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변 보다가 갑자기 끊는 그런 고근육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런 골반 근육을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혼자서 하시라고 그러면은 잘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이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보조 치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라든지 전기 자극 치료, 나중에 또 말씀드리던 자기장 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렇게 약해져 있는 근육을 골반 근육 운동을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 헬스장에 가서 이 근육 생기는 거와 똑같이 이렇게 생기면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소변을 끊어 보십시오. 그 끊을 때 움직이지는 근육이 어떤지를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실내에 비닐 장갑 손가락을 끼워가지고 힘을 주어가지고 고개 오므려지는 그 근육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근육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렇게 뭐 앉아서 하셔도 되고 누워서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아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골반 근육 운동을 하시는데 일단 힘을 빼고 나서 골반 근육을 아까 금방 말씀드린 자기가 인지했던 근육을 10초 정도 오므려주고, 여기는 10초라고 그랬지만 20초 정도 쉬는 게 좋습니다. 10초 오므리고 20초를 쉬고 10초 오므리고 20초를 쉬고, 이게 생각보다 꽤 힘들어요. 처음 하신 분들은 한 3, 4초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10분을 쉬고 10분을 그렇게 계속 운동을 하시고 20분을 쉬고 요 사이클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10초 하고 20초 쉬고 10초 하고 20초 쉬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근데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10분 하고 2, 30분을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부부 생활에도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런 골반 근육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이제 선전하는 게 있죠. 선전하는 게 가장 선전 많이 하는 게 질콘이라는 겁니다. 이 콘이 무게가 다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처음에는 이 가벼운 걸 넣습니다. 그래서 안 빠지도록 힘을 주게 운동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맞죠? 힘을 줘야죠. 그죠? 다음 슬라이드. 그렇게 해서 무게를 점점 무거운 걸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그 운동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거든지 간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약물 치료는 제가 별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그런 골반 근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치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렇게 이제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질에다가 이렇게 이제 기구를 넣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면은 여기에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주는 근육이 제대로 된 근육이냐 하는 걸 보면서 그 근육을 본인이 인지를 하고 그 근육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골반 근육 저근 운동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 그 다음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중등도 이상인 경우에는 효과가 거의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즘은 아주 간단하게 자기 의자에만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자기장으로 이렇게 이 골반 필요한 근육을 이렇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골반 근육이 계속 이렇게 움찔움찔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렇지만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는 중등도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이제 중등도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게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거의 95% 이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오래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방법들 중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질을 통한 슬링 수술을 많이 사용을 하고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도 주의 주사법을 간혹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요즘 거의 별로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전에는 막 배를 열어가 수술했죠. 요즘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즘에는 이제 요 수술을 사용하는데 요도가 이렇게 처지니까 요도가 안 처지도록 밑에다가 테이프 같은 걸 받쳐주는 수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받쳐주면은 힘을 주더라도 밑으로 요도가 안 처지기 때문에 소변을 지르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즘 가장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요도 밑에다가 테이프를 이렇게 걸어주면은 요도가 힘을 주더라도 이 테이프이 받쳐주기 때문에 수술 방법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요즘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상으로 말씀드린 것이 제가 이제 복합성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복합성 요실금하고 절박성 요실금이 아까 전에 많은 이제 두가 주요 요실금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분도 꽤 많아요. 금방 말씀드린 복합성 요실금도 있고 지금 말씀드릴 절박성 요실금도 있는 경우에는 같이 치료를 받는 게 좋죠. 요실금을 없애려면은 복합성 요실금을 있는 경우 두 개 같이 있는 경우에는 복합성 요실금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절박성 요실금도 따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절박성 요실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광 자체가 민감해가지고 우리가 방광이 용량이 한 400 내지 500cc 정도 소변을 채우는 게 정상인데 100cc나 200cc 정도 되면 소변이 마렵다 싶은 생각이 들면은 오줌보가 저를 이렇게 쫙줘버리죠. 수축해버리죠. 그래서 소변을 지리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소변을 지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과민성 방광의 대표적인 건데 우리가 가장 이 과민성 방광이 많기 때문에 같이 과민성 방광에 같이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과민성 방광은 이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 같이 맞는데 소변을 자주 보게 되죠. 뭐 보통 1시간, 2시간마다 소변 보러 가고 돌았으면 소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소변이 마렵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전에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삼치를 못하고 빨리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뛰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변을 지리게 되면은 다음 이렇게 요실금이 생기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이 소변을 보는 걸 보면은 그냥 방광 자체에서 이렇게 소변을 조절하는 게 아니죠. 다 우리 머리에서 소변을 참고 화장실에 가면은 소변을 보고 이게 다 우리 머리에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민성 방광뿐만 아니라 이 신경 척추 손상이나 뭐 뇌종양, 뭐 뇌출혈, 뇌경색 이렇게 앓은 분들도 이 과민성 방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가장 많이 보면은 어떤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고 여자들인 경우에는 복합성 요실금일 때도 같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진단은 아까 전에 그 복합성 요실금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슬라이드. 여기서 한번 자가 진단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과민성 방광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루에 소변을 8번 이상 본다. 소변이 일단 마르면 참지를 못한다. 어디에 가더라도 화장실 위치부터 알아둔다. 화장실이 없을 것 같은 장소에 잘 가지 않는다. 옷을 내리기 전에 소변이 나와 옷을 버리는 경우가 있다. 소변이 셀까봐 물이나 음료수 마시는 걸 삼가한다. 화장실을 너무 자주 다녀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패드나 기저귀를 착용한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간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과민성 방광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일단 가서 아까 병력을 물어보는 게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복합성 요실금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찬가지로 신체 검사를 하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더 포함되어 있는 게 신경학적 검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소변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고,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이제 배뇨일지를 쓰라고 그러는데, 소변 일기를 쓰라고 그럽니다. 보통 한 3일 정도를 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요즘 섭취량까지는 안 쓰더라도 소변 시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소변을 몇 cc를 봤다. 소변 양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요실금이 중간에 이제 발생했다. 이런 걸 한 페이지에 3일 정도 써오면은 굉장히 쉽게 환자분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육동안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광의 기능을 보나 중요한
검사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과민성 방광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방광의 소변이 이렇게 찰 때는 방광 내에 압력이 아주 낮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방광 내압 검사를 요역도항 검사에서 하면은 과민성 방광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면서 오줌볼을 수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소변을 찌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먼저 치료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됩니다. 일단 담배를 끊어야 되고, 혹시 담배 피시는 분은 체중도 얘기도 마찬가지로 조절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자극적인 음식을 일단 안 먹어야 됩니다. 커피, 술,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을 다 줄여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 있죠. 커피, 홍차 다 많이 좋아하시는 것들이죠. 만일에 이것 때문에 불편하면 줄여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복합성 요실금하고 다르게 과민성 방광, 절박성 요실금의 대부분의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가 거의 대부분이고, 약물 치료가 듣지 않으면은 수술적 치료가 아주 드물게 시행할 수가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을 약물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약물 치료는 일단 방광을 자꾸만 짜주려고 하는 방광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가장 큽니다.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서 혹시 드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목이 마르다거나 뭐 변비 같은 게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 생긴다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부작용을 줄이는 신약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하나 또 신약이 나왔고, 재작년에 하나 나왔고, 10년 내에 신약이 벌써 5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 널리 쓰이고 있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골반 근육 운동을 하면은 이 과민성 방광에 의한 절박성 요실금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이런 경우는 과민성 방광, 바로 전 슬라이드 주세요. 과민성 방광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골반 운동 더하기, 본인이 방광 훈련을 해야 되는데,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들면은 처음에는 일주일간은 소변이 마렵다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가지 마시고 30분. 그 다음 일주일은 좀 익숙해지시면 1시간. 그 다음 익숙해지시면 3시간. 이런 식으로 소변 보는 간격을 넓혀주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약물도 같이 드시면서요.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골반 운동이고, 다음 슬라이드. 질콘도 마찬가지죠. 다음 슬라이드. 아까 바이오 피드백 내가 보여드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반 적응 운동을 역시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이외에는 수술 치료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사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의 결론을 간단하게 이제 지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일단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다음 슬라이드. 자,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실금 중에서 복합성 요실금이 말씀드렸고, 절박성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본인이 어디에 해당이 되고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아셔야 되고, 그래서 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편감, 본인이 잘 아시겠죠? 생기는지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치료 시기를 놓쳤을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 5년 이상 그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다 그러는데, 수술하시고 나서 하시는 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왜 내가 진작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술하는데 겁이 났어. 이게 가장 많아요. 겁이 났어. 두 번째는 뭐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미루다가 이렇게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자 하는 노력과 치료를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하거나 예방적인 경우에는 이런 골반 적응 운동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초 운동을 하고 20초를 쉬고, 그렇게 해서 10분 운동을 하고 20분, 30분을 쉬고, 이거를 시간이 날 때마다 매일 해주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고, 본인에 대해서 병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은 이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겠죠. 이런 소변에 관련된 건 이제 비뇨기과 전문의들과 상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래서 어떤 식의 치료법이 본인한테 맞는지를 이제 이제 서로 상담을 해야 되고, 거기 치료 방법이 택해졌으면은 그 치료 방법대로 잘 치료를 해서 완치를 해야 됩니다. 이상 다음 슬라이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